안녕하세요. EDA 코리아 이동덕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제 알록으로 사용 시 알아두시면은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상황에 맞는 예제 파일을 보면서 어떠한 기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아트웍을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PCB 설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알렉으로의 간략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서 알렉으로만이 가진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또 한번 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DDR 메모리의 세팅과 배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날로그 설계라든가 RF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알렉으로의 입력을 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보면서 알렉으로의 이제 배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알렉으로는 다른 툴과 다르게 버스 라인 배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서 쭉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킵인 영역이 있어서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끌어서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도도 가능하고, 아크를 줘서 이렇게 아크로도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가 된 배선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크를 해서 배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45도로 된 배선을 슬라이드로 밀어서 아크 한 3 정도로 줘 보겠습니다. 한 번에 잡아서 이렇게 또 아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크를 만든 배선을 다시 45도로 만들 수는 없고, 이때는 다시 일일이 배선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 스킬이 있는데, 이 라인을 컷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45도로 이렇게 배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잘랐던 이 커팅을 했던 이 스킬은 제가 뒤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으로의 이제 또 디퍼런셜 라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파일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퍼런셜로 설정이 되어 있는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SATA 구간을 지금 비워놨는데, 이 부분을 룰을 세팅을 해서 디퍼런셜 라인으로 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퍼런셜 라인으로 세팅을 해주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식으로 디퍼런셜 라인을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를 해서 붙이고, 자, 이렇게 된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쭉쭉 끌어당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센터를 맞춰주고, 이렇게 배선을 쭉 끌어당기면 한 번의 클릭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 제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클릭했는데 한쪽만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디퍼런셜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꺾이게 된 부분은 매뉴얼로 좀 다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아니면은 이 반대쪽부터 나와서 이렇게 배선을 하면은, 굳이 뭐 매뉴얼로 뭐 이렇게 딱 45도 안 꺾이게 하더라도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파일을 열어서 BGA 쪽 제가 펜아웃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가 되는데, 자, 탑에서 3층으로 빌드업 센터를 써서 이렇게 한 번에 클릭을 하면은 이 많은 핀들의 그 비아와 이 패턴을 굳이 뭐 플레이스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카피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리드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한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카피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핀수가 많은 뭐 한 1000핀 이상 정도 되는 뭐 BGA다 이러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을 써서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펜아웃 기능을 써서 한 번에 이렇게 BGA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서 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좌측에 보이는 곳이 배치와 배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우측에 지금 3개의 블록은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배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카피를 하는 방법은, 부품과 라인 비아를 카피를 해서 IX 50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를 수합하는 방법, 컴포넌트 수합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수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문제점이, 보시는 것처럼 선이 완벽하게 연결이 안 됐다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면은 불완전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배선 카운팅에서 다운이 안 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원도로 해서 정석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 모드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오리진을 잡아서 플레이스라는 제가 파일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이 나머지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이 영역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리플레이스라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용량값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때 매칭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매칭을 시켜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량값이 다 맞기 때문에 따로 매칭을 안 시켜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배치를 할 때부터 그리드를 맞춰서 가면은 좋으니까 이 전체를 잡아서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드를 좀 크게 줘서 그리드를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핀을 잡아서 이렇게 만약에 채널 수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4개 4개 정도가 아닌 24개에서 30개가 넘어간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4개인데 이 4개 구성되는 이 영역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면은 이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시간 단축이 반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또 파일을 열어서 또 다른 기능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파티션을 나눠서 설계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만약 보드 파일이 아날로그나 RF 그리고 디지털 쪽 그리고 SMPS 파트 이렇게 구분이 딱 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해당 영역은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영역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구분을 나눠서 이 영역을 나눠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에서 디자인 파티션 이 기능은 파일에서 체인지 에디터 이렇게 창이 떴을 때 엑셀이든 GXL이든 상관은 없는데 디자인 파티션이라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크레디트 파티션을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렉탱글 쉐이프 크게 구분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렉탱글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창에 들어가서 저 부분은 누가 할 것인지 지정을 해줍니다. ABC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진행을
해라. 뭐 작업을 진행을 해라가 아니라 뭐 ABCD라는 사람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써주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저 네임 쓰는 부분은. 자, 그리고 이 파티션 2를 선택을 하고 자, 익스포트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그 아웃룩 그 프로필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웃룩이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메일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다 뭐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 메일로 자, 표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yes 누르고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일 내용에 들어가는 자, 메모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나누는 파일을 가지고 제가 자, 파티션 2를 열어서 자, 배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대충 자, 이렇게 뭐 에러가 나더라도 뭐 상관이 없고 제가 저장을 해서 자, 파티션이라는 자, 이 부분에는 지금 배선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배선을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불러와서 자, 파티션 2 부분이 되겠죠. 파티션 2 부분을 다시 임포트를 하면은 자, 뭐 똑같은 메시지가 뜨는데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레그로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나눴을 때 이 나눈 파티션 기준으로 해서 자, 마스터가 아니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뭐 배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배치를 바꾼다든가는 할 수는 없고 그 각 파티션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역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B, C라는 사람이 이 영역을 받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치 배선을 하고 싶다.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 자, ABC라는 사람은 이 영역 안에서만 자,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임포트를 통해서 끌어왔던 파일은 다시 한 번 더 익스포트를 해서 자, 뿌려줍니다. 임포트를 하고 다시 익스포트를 해주고 그러면은 익스포트한 파일을 ABC라는 이 사람이 받아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멘토 익스페디션과 같이 뭐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알레그로 이 파티션 기능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대 그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무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 뭐 무한대라고 해도 뭐 100명씩 200명씩 달라붙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뭐 없기 때문에 뭐 최소 뭐 2명에서 뭐 한 4명 정도가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어떤 핀수의 작업이더라도 충분히 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DR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자, 이렇게 자, 열어놨는데 DDR 메모리 우선 배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배선은 그 각 데이터, 어드레스, 클락, 그 다음에 DQS 각 배선에마다 얼마만큼의 배선을 띄워줘라 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은 데이터북을 참조를 하시면은 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참고용으로 한번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데이터는 길이는 자, 얼마로 맞추고, 자, 그리고 센터에서 센터의 스페이싱은 얼마로 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DDR2 메모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혼용된 이 데이터 시트인데, 자, 이렇게 자, 설명이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클락과 어드레스 컨트롤 부분을 자, 얼마로 맞춰라, 그리고 얼마만큼 띄워라에 대한 부분 지금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클락과 어드레스 컨트롤을 그 길이 값을 얼마에 맞춰라라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스페이싱에 대한 부분. 자, 항목이 지금 20개 위에 있는 항목과 지금 같은 항목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배선의 그 스페이싱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를 이제 취합이 됐다고 하면은, 자, 다음으로 자, 여기서 제가 배선을 지워서 자, 이렇게 자, 그룹별로 자, 이렇게 배선이 지워진 상태로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지워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룹별로 나눠줍니다. 자, 배선들을. 자, 우선 클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DQS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나눠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자, 그리고 클락 어드레스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0번부터 7번까지 같이 이제 한 그룹핑을 시켜주고, 대략적으로 색깔만 제가 구분만 지어 놓겠습니다. 자, 뭐 요렇게가 자, 요렇게 8개가 같은 비트. 자, 그리고 뭐 요렇게 8개가 같은 비트. 그리고 자, 이렇게 또 뭐 같은 비트. 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또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같은 비트끼리 자, 이렇게 그 색깔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해 놨으면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도 편하고 뭐 쉽게 배선도 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자, 다시 배선이 된 데이터를 열어서 색깔을 다시 입혀 놓겠습니다. 색깔을 다시 입혀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데이터는 아마도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배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8개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그 구분을 지어서 데이터다, 어드레스다, 뭐 클락이다, 뭐 DQS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을 해서 배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룹별로 배선이 자, 되었으면은 자, 다시 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길이 값을 맞춰야 되는지, 자,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자, 그룹핑을 다시 커맨드에서 그룹핑을 다시 나눠줍니다. 자, 이 부분을 자, 데이터는 데이터끼리 그리고 데이터와 DQS 같이 한 그룹. 자, 이렇게 자, 데이터와 자, 이렇게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클락과 DQS도 매칭을 시켜주고 클락과 어드레스도 자, 매칭을 시켜줍니다. 자, 이 부분은 그 DDR2에 대한 그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고, 3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락과 DQS의 매칭이 또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핑이 됐다고 하면은 자, 원하는 길이 값을 세팅을 해서 자, 배선을 이제 길이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배선을 해놨는데 자, 길이를 자, 이렇게 맞출 때 자, 이렇게 맞추는 것과 자, 길게 해서 이렇게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데이터가 노이즈가 방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게 치고 나가는데,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가서 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DDR 메모리 그 튜닝을 할 때는 자, 이 방법보다는 자, 이 방법을 써서 하는 게 좋으니까 이 방법을 써서 튜닝을 할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바일 지금 이 보는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바일류에 들어갔던 거라서 짧게 갔던 것도 있고 길게 갔던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방법을 써서 튜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선을 보시면은 자, 이 빨간색으로 된 이 클락으로 된 부분은 배선 두께가 0.1이고, 그리고 이 DQS 같은 경우에는 0.06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임피던스 사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PCB 제작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스펙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도 됐고 튜닝도 됐는데 가장 그 DDR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 어드레스 이 각종 라인들이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는데 그 위층과 아래층, 자,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너 1이 되겠죠. 이너 1과 그리고 이너 3가 어떤 층인지에 따라서 이 메모리가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위층에 고속 시그널 데이터 라인이 지나간다 고 했을 때 이 DDR 메모리하고 크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크로스에 노이즈가 생겨서 이 메모리는 돌지 않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는 딱 메모리 배선만 나오고 다른 것들은 정말 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선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레퍼런스 층을 보호를 해주고
배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영역이 되겠죠. 이 정도 영역 안에는 자, 뭐 다른 라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피던스라든가 그리고 길이값 부분, 길이값을 얼마로 맞출 건지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그 규격에 맞춰서,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메모리 동작 안 돼서 문제 생기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부분은 뭐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뭐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날로그와 RF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한 그 SMA 커넥터와 그냥 그 캡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배선을 하고, 만약 지금 이 부분에 스태치 비아가 그 패턴 주위로 비아를 이렇게 쭉 뚫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비아를 쭉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자, 보통 그냥 하게 되면은 하나 뚫고 카피해서 쭉 아니면은 이제 그거보다 뭐 10개 해서 얼마 띄워서 카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방법 말고 플레이스에서 비아 어레이, 자, 바운더리 선택하시고, 자, enable DRC 체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비아를 어떤 넷으로 뚫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assign net, 자, 선택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그라운드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그라운드라는 명칭을 알려주신다면은 GND라고 바로 쳐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비아 스택 설정을 하고, 자, 그리고 on both side of C 라인, 자, 이 라인의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비아를 뚫어라 라는 기준을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인에서 오프셋 값을 얼마를 줘서 비아를 뚫을 것인지는, 자, 이 0.5라는 값을 넣었는데 0.5만큼 띄운 상태에서 비아를 뚫어라. 자, 그리고 비아와 비아 간의 간격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자, 0.8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당되는 라인을 클릭을 하면은, 자, 하얗게 디스플레이 된 부분에 비아가 뚫린다고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자, 확인을 했으면은,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자, 플레이스를 눌러 주시면은, 자, enable DRC 체크가 됐기 때문에 DRC가 떴던 부분에서는, 자, 비아가 삭제가 되고, 자,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비아가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그 같은 속성에 있는 비아에 대해서는 지금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 이거를 자, 플레이스, 자, 돈을 해주고, 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매뉴얼 작업을 좀 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자, 한번 튜닝을 해서 한번 비아를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일자형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이런 작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비아를 또 이렇게 또 맞춰줘서 이렇게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해주시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클릭을 하고, 자, 플레이스, 자, 그리고 오른쪽 돈. 자, 이런 꺾이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자, 비아를, 자, 뚫어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F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keep out 영역을 설정을 해서 특정 영역 안에는 이제 그 카파, 알레고로에서는 쉐이프라고 하는데 그 카파가 들어오지 않게끔, 자, 에어리어를 쏴주는 게 있습니다. 자, 셋업에서 에어리어, 쉐이프 킵 아웃도 있고 라우트 킵 아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쉐이프 킵 아웃만,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서브 클래스는 탑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원하는 영역만큼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은, 자, 해당되는 층의 카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커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장을 시켜서 아랫부분까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라우트 킵 아웃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켜서, 자, 보시는 것처럼 쉐이프 에디트 바운드리를 통해서, 자, 영역을, 자, 확장을 해서, 자, 여기까지 쭉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나서, 자, 쉐이프만 킵 아웃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라우팅이 들어가더라도, 자, 에러 표시가, 자, 안 납니다. 이 부분은. 자, 만약에 그 영역이 아닌 그냥 라우트 킵 아웃을 넣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우트 킵 아웃 탑. 자, 제가 이 정도만 넣고, 자, 그리고 라우트 킵 아웃, 라우트 킵 아웃 탑을 켜서 가장 처음에 그렸던 영역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KL이라고 해서 keep out 에어리어 안에 이제 라인이 들어갔다라는 에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에러 코드는, 자, 이 I 표시 엘리멘트를 누르고, 자, find에서 drc 에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line to route keep out spacing 이라고 해서 keep out 영역 안에 지금 배선이 되어 있다는 에러가, 자, 표현이 됩니다. RF 쪽에서는 뭐 이 keep out 영역을 셋업에 들어가서 에어리어 쉐이프 keep out을 넣는다. 자, 그러면은 탑 면과 그리고 그 아래층 2층 뭐 3층 몇 층까지 뭐 그 쉐이프를 keep out 시킬 것인지 뭐 따라서 뭐 이 부분을 또 카피를 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니면 전체 층을 또 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뭐 설계 노하우나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툴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새로이 유저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 내부 기반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브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뭐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우선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라인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에다가 원래 그 C 라인 컷이라고 그 풀로 이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프롬프트에서 이제 제가 단축으로 이제 줄여놓은 부분이라서 그냥 저는 지금 CC라고 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 컷 할 수 있는 서브 툴이 생깁니다. 라인 컷을 뭐 얼마에서 얼마 간격으로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얼마로 띄워서 컷을 할 것인지. 자, 요거는 제가 한 3mm 정도 해봐서 3mm 해서 제가 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3mm 안쪽으로 이제 커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만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3mm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커팅하는 기능이 있는 스킬이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자, 이렇게 에러를 막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에러를. 지금 시간이 너무 막 잡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제가 다시 열었다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열어서 제가 에러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많지는 않게끔 적당히 내서. 평소에 DRC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뭐 레포트에 가서 DRC 디자인 룰 체크를 해서 해당되는 좌표로 이렇게 뭐 찍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찍어서 간다든가, 자, 아니면은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거는 DRC 에러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커맨드 창에 원래 명칭은 DRC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DRC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자, 해당 그 포인트로 줌 투 포인트를 해서 자, 해당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찝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에러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킬이 있고,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썼던 스킬 중에 하나가 뭐 핀을 이제 SMD 핀과 뭐 D 핀을 가르는 핀 카운터가 되겠죠. 이 부분이 SMD가 몇 핀이고 DB 몇 핀이고 그리고 비아가 몇 개가 뚫려 있는지, 탑에는 몇 개, 바텀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주는 스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만약에 이거 없다 그러면은 핀별로 그 딥과 SMD를 또 따라잡아서 또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뭐 많이 씁니다. 이거는 보통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뭐 스킬들이 있긴 한데 뭐 실제로는 뭐 사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스킬도 많고, 그리고 버전이 업될 때마다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케이던스사에서 적용을 해줘서 뭐 활용 가치가 떨어진 스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를 어느 정도 접해 보셨던 분이면은 직접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스킬 부분을 안 쓰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의 그냥 이 툴의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도 알레고로는 충분히 갖춰진 툴이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스킬이 없다고 해도 이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 알레고로 스킬에 대한 부분은 세팅, 초기 세팅부터 임포트하는 방법, 그리고 불러오는 방법, 이 방법이 좀 쉽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을 좀 잡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오프라인이 개설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레그로의 특화된 기능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알레그로만의 특별한 스킬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